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분위기가 다르죠.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전략 고민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이야기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정책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지주사를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화 쪽에서 인적 분할 공을 쏘아 올렸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본회의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주사에 대한 지금 관전 포인트 더욱더 넓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오늘은 장중 좀 변동이 있는 쪽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지주사에 대한 윗꼬리가 달렸어도 정책에 대한 흐름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일단 뭐 상법 개정안 상정도 앞두고 있는 구간이라서요. 오늘 좀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지주사의 현 자리 일단 어떠한 성격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두 가지 재료가 다 나왔었죠. 예, 한화 인적 분할과 요즘 핫한 한화, 예, 야구까지 핫한 한화. 다. 예, 그런 쪽에서 한화가 이제 포문을 열었고, 거기다가 또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쪽들 이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2월 달에 본회의까지 들어가겠다라는 쪽에 박차를 가다 보니까 일단 지주사 아침부터 지주사 증권 뭐 금융주들, 예, 이런 종목들이 일단 움직였는데 저희가 아련한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추억일까요? 작년 한 9개월, 10개월 네. 전쯤 가보게 되면 그때 1차로 트럼프의 해방의 날 훅 한번 밀리고 그다음에 다시 쭉 올라올 때 거기서 한 3,000선 근처까지 갔을 때 가장 주도적인 섹터가 이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밸류업을 한다. 네. 쪽에서 그게 가장 큰 관심이 높았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잘 보시게 되면 그때 반도체 움직이는 건 뭐 꿈도 못 꿨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뭐 자동차 이런 건 뭐 전혀 눈에도 안 들어왔었고 그런 관점들인데 지금은 주도주가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그쪽까지 또 가서 새롭게 확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것만 볼 것이냐. 일단은 지금 가는 것만 챙기려고 하는 기조가 좀 더 크다 보니까 확산이 일단 안 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액션이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본회의 들어가서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에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주총들 들어가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네 이런 쪽에서 이제 반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지주사 정도와 증권주 쪽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사유 그거 하시려고 그랬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주사는 뭐 이것저것 또 자사주 많은 회사들 이런 것들 다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SK 이게 제일 탑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약간 로봇 밸류를 주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쪽들이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그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SI 업체들이 더 강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SK도 SK CNC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필두로 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래도 그 다음에 모습들을 좀 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증권주는 그냥 입맛에 맞는 거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밸류도 비싸고 주가도 가장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추가로 밸류는 비싼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이유가 있죠. 스페이스X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싸니까 이거 팔고 다른 데 가시는 것보다 갖고 계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혹시나 이제 신용도 지금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또 거래 시간도 늘린데 이제 앵커님 바쁘세요. 이제 일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쪽에서 거래 시간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증권주가 당연히 또 수혜를 받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증권주 정도까지는 그래서 거래가 많다 그러면 보통 이제 키움 증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런 쪽 정도로는 한번 갖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쪽 봐야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찝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주사 그리고 정책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황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주사 볼 자리입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업이 역시 키일지 아니면은 뭐 승계 시나리오로 오늘 효성 강하니까 이쪽일지 아니면 여기서도 저평가 매력이 있을지 지주사에 대한 매력도를 본다면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게 팀장님 맞을까요? 지주사 지금 사실
어제 하다 올라가는 거 보고 네. 아 오늘 혹시 효성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네. 코오롱 가는 거 아니야? 뭐 그 생각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워낙에 지금 상위권 대기업들, 그러니까 뭐 삼성 그룹주들, 그 다음에 뭐 SK 그룹주,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다 이제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하나에서 그 자사주와 관련된 좋은 뉴스들 나오면서 지금 하나 본주들이 많이 가고 있고 하나 갤러리아도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회사 중에 하나인.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주사들은 사실 이 상법 개정안 전에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이 한 2년 정도 이제 되어 갑니다. 이 부분이 뭐 지금도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밸류 프로그램이 1, 2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한 10년 정도 걸려서 이제 그 밸류업을 계속 시켜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들도 갈수록 이제 해소가 될 거고 그 해소를 과연 무엇으로 할 거냐였는데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주주 환원책으로 계속적으로다가 그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사들 말씀하셨던 SK도 굉장히 저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지주사 ETF들도 있어요. 그 안에 묶어놓은 것들 사셔도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셋 증권이 무섭다 너무. 네. 그러시면 또 그거 말고도 증권 계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한국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예, 그 한국금융지주도 좀 한번 대안으로 고려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주사가 예전 같으면 너무 느리고 좀 수익률이 주가 차익을 하기 좀 어렵다라는 우리가 좀 약간 특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생각을 갖기 맞아요. 편하실 네. 갖고 있으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뉴 노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의 편입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뭐 지주사랑 우선주 잘 가면 이제 뭐 끝물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네.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그룹주도 팀장님 이어서 봐주세요. 앞서 갤러리아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업회사로서 그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건가요? 그러면 상당 부분 자금이 주어질 것 같으니 갤러리아 쪽에 랠리는 이어진다. 신사업 쪽에 오히려 강한 모멘텀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이제 인적 분할하고 나서 네. 이제 뭔가 이제 김동관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뭔가 기대가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와 있는 오늘은 그룹주 쪽으로 매기가 확 쏠리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이게 과연 뭐 이런 뉴스에는 언제든지 뭐 상하가를 갈 수 있는 재료니까요. 일단은 시장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그대로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화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주사와 함께 인적 분할하면서 신사업 중심을 첫 번째 키워드에서 잡아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서 한화그룹주 내에서 본 존속 법인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방산조선 이야기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오션부터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마수거리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슈 다 제외하고 하나오션 이 펀더멘털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볼 수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새해 첫 수주 확보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 선주로부터 세척 수주가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숫자 그리고 수주에 대한 민감도 본다면 한화오션에 대한 메리트는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오션이 그래도 약간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네. 예전의 전신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때만 그래도 우리 앵커님 젊으셨고 예, 지금도 우리 젊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울고 싶네요, 갑자기. 예.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매각되면서 공백 상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수주를 못했어요. 그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다가 이번에 수주가 조금 좀 급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하나오션의 강점이 뭐냐면 지금 쪽에 독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먼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높아졌을 때 지금 그때보다는 더 신조선까지도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가로 수주 받을 때 참 좋은 구조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MRO, 군함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살리고 있는데 이를 우리보다는 미국에서 더 조금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수주 동향들과 기대감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IB들이 이를 더 선호하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쪽에서 어떤 아주 또 시장에서 부각받는 군함과 방산 업체 중에 하나가
헌팅턴 인걸스라고 있습니다. 네.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HII. 네. 우리는 HMM, 예, 거기는 HII. 예, 근데 이 회사의 추이를 보게 되면 골든 플릿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국가수거법 쪽에서 이제 방위비 늘리는 관점과 함께 여기까지 확대되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을 보게 되면 거의 유선 업체가 하나오션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관점들로 보게 되면 이제 조선과 방산을 아우르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흐름을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들이 높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뭐 이 상태에서 뭐 신규 매수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지는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주가는 단기 매물소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주가 들어오느냐. 네. 이것만 계속 확보하게 되면은 아마 직전 고점이다 보니까 좀 주춤주춤하고 또 조선주 중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안 봐요. 예, 비싼 게 더 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아직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쪽 모멘텀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표님 네. 헌팅턴 인걸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기업하면은 하나오션보다는 HD 현대 쪽이 연결고리가 깊고 약간 깐부라는 말도 나오지 않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 뭐 네. 전략적인 제휴나 뭐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가장 해외 쪽에 투자를 잘했고 거기서 이제 변화가 나올 때 누가 가장 바톤 터치 탁 하기 시작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하나오션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주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수주만 계속 나오면 됩니다. 그중에 하나 삼성중공업 오늘 또 세죠. 네. 이쪽의 특징은 그냥 삼성중공업은 구단보다 LNG, LNG 쪽 무엇보다 플랜트도 액화 술터미널에 들어가는 이제 부유식 액화기와 관련된 FLNG, FRSU 이런 쪽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하나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조단입니다. 뭐 3조, 2조 막 이렇습니다. 금액들이.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LNG선 열심히 한 10척 한꺼번에 받는 거와 똑같은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쪽들도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플랜트와 관련된 쪽들도 이제 물들어온다라는 쪽들이 또 하나 조선 쪽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겠죠.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는 모르겠지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 보유자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볼만한 에너지에 충만하다라는 점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 방산으로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시 넘어가면서 한화 시스템이 많이 들썩입니다. 어제도 좀 주인공 역할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노크 10% 이상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가나 봤더니 한화 시스템이 단연 돋보이는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황 팀장님 오늘 뭐 방산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한화 시스템이 오후에 다시 들썩입니다. 방산 쪽 모멘텀으로 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기인한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모멘텀과 실적이 같이 좀 약간 시장에 작용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방산 쪽은 이제 1분기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뭐 이제 그동안 2달 정도 쉬기도 했었고 조선과 같이 지금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시스템은 방산도 있지만 사실 뭐 미국의 필리조선소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하나 그룹주에서 대장 역할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이 추세에서 여기가 과연 꼭지다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더 갈 수도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특히나 중대형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보유자분들은 계속 가져가 계시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그룹주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특히나 올 4분기, 작년 4분기에는 조금 4분기 말에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이제 1월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이나 오션이나 엔진도 그렇고 작년 사업회사들이 워낙에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주주 환원치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전 계열사가 다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하나그룹주들은 올해도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은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가지고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규에 대한 모멘텀이 이게 될까 궁금해서요. 황 팀장님 최근에 특히 오늘 오전 중에 그랬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영국 폐쇄한다라면서 이란 관련해서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모멘텀 플레이의 구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 방산주가 진입할 수 있는 룸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사실 방산주는 좀 쉴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좀 방산이 모멘텀을 받으려면 수주도 수주지만 뭔가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 모멘텀이 좀 있어야 분쟁이 조금 있어야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전쟁이 끝나서 휴전협정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방산 주식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사실 국제적인 분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는 시장의 컨센이 이런 뭔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딱 그냥 뚝 끊기는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뭔가 국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각 나라들의 방산 수요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실적 발표 봐야겠죠. 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제 주가를 더 보유할지 아니면 계속 좀 팔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을 걸로 더 잡혀 있어요. 앞으로 수주가 더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1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네. 실적 확인하는 시점까지 끌고 가자로 네, 제가 네. 정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쪽 이야기 해봤습니다. 넘어가서 오늘 오후장에서 계속 탄력을 잃지 않고 있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 좀 무게감 있게 해볼까 합니다. 탄력이 거침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로봇입니다. 조금 더 뻗어 나가서 현대차 그룹과 같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로봇에 주축된 현대차 그룹이란 말을 해도 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현대차의 빨간불도 장중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기아의 상승 탄력이 어제 오늘 눈에 띕니다. 현재 구간에서 4.7% 오름세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먼저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축이 현대차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기아가 계속 키맞추기 정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분가치 이상의 무언가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까요? 네, 현대차는 딱 그거죠. 그때 CS2016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쪽들과 함께 이제 모든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론은 지금 이 속도로 가서 만약에 한 PBR 한 배 수준 정도 한 43만 원대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갈림길이 나오겠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10억 달러 인수한 걸 400억 달러에 IPO한다. 모르겠으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차익이 발생하고 그거를 매각을 통해서 이제 지배 구조를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죠. 현대차에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은 아직 꺾여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기존의 로봇주들이 현대차와 함께 끌고 가면서 이제 제 밸류를 멀티플을 확장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러면 쉬었던 로봇주들 또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좀 대형 쪽에 좀 차지하고 있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좀 쉬던 로봇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 이게 그거에 대한 로봇 밸류의 확장도 같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 좋은 쪽에서 일단 첫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쪽에서 어떤 밸류체인과 연결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아침에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한국 PIM 이 회사 네 오늘도 또 강하게 올라가죠. 네. 시총이 5천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밸류체인 안에 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브라켓 감속기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현대차 쪽에서 스팟이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통제하고 어떤 시스템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클로봇 같은 경우도 아마 추가로 탄력 받을 것 같고 뭐 비슷하게 뭐 시메스는 아직 직접적인 관계가 조금 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인데 어차피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쪽들을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도 로봇인데 너무 안 알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대형주입니다. 네. 이런 것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LG전자. 아, LG전자요. LG전자도 이번에 CS2016에서 보여줬거든요. 나는 액추에이터 우리 이런 거 만들고 이제 로봇 과거에 끌고 가던 로봇 쪽에서 홈 로봇 말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환하면서 개발을 다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도 보여줬는데 로봇치곤 참 저희가 LG랑은 안 친해서 네. 그래서 그렇긴 몰라도 아마 로봇 밸류 쪽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언제든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현대차 생태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차 부품 안에서 모베이스 쪽도 그렇고요. DYP의 상한가 행렬이 이어지잖아요.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부품 쪽에도 로봇의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 연속성이 있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자동차 부품주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 3일 들어가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많이 처지고 소외됐다 보니까 나오는 이제 저가, 진짜 저가, 1,000원짜리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오른 만큼 거기서 그러면 나도 현대차랑 뭐 할 수 있으니까 핵심은 그거죠. 그쪽과 연결될 수 있는 뭐 관계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기는 모르겠는데 이게 더 이상 확장되기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로 보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키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황 팀장님의 아이디어도 들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오늘도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로봇주의 전략을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간 소외된 종목들도 고개를 많이 들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대표적이고요. 이렇게 순환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뭐 그거를 굳이 뭐 로봇주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뭐 순환매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대장 역할 또는 실질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이미 대장 집단을 이미 형성해서 가고 있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뭐 그거 외에도 뭐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잠잠하다가 오늘 뉴스 나오면서 세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현대 오토에버가 이쪽에서는 뭐 가장 대장 역할도 계속 하고 있었고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뭐 대장주가 쉬니까 다른 중소형주로 좀 매기가 좀 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 현대 오토에버를 비중을 줄일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보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로봇 주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만큼은 사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로봇 주식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좀 덜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바닥에서 많이들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시장의 특징상 이렇게 뭔가 하나의 섹터가 주도로 잡히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데 주도주의 형성을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한 7, 8월 정도부터 로봇이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반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아직은 올 여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은 뭐 사실 로봇 주식들 실적에 대한 기대는 아직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미래에 대한 걸 보고 하는 거고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11월 말에서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조금은 저는 조정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때도 사실 조정다운 조정을 겪지 않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지금까지 매기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혹시 이번 1분기 때 실적 발표 인해서 조금 뭐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또는 지금 이제 실적 주식들이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 한번 다시 없으신 분들은 그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급등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주목이 되는 종목 포스코 DX를 찝어서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이 종목이 벌써 3년 전이 되네요. 그때는 뭐 7만 원 선 위에서 그쵸. 지금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저희가 로봇 쪽 이야기 정말 많이 했지만 이 종목 콕 집어서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지금 차관가 진입을 했습니다. 로봇 협력 기대감을 안고 이렇게 고점이 나왔거든요. 로봇 배치, 뭐 시스템 자동화, 이 설계, 이 키워드 갖고 지금부터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포스코와 관련된 로봇주가 이제 뉴로메카가 이틀 전에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시세들이 계속 좋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실제로도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시급한 회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 철강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꾸려면 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일단 상한가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오늘 포스코 그룹주도 좋은 것처럼 최근에 좋은 것처럼 지금 그룹사별로 다 돌았어요.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잠깐 언급해 주셨던 LG그룹주만 지금
사실 안 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로봇 하면 생각하는 게 LG 전자부터 사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LG 전자가 이번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밀려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LG 그룹주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코 DX 오랫동안 고전하신 분들은 지금 어떠한 전략으로 다음 주 정도까지 일단 볼까요?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으면 굳이 팔 이유는 저는 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유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오늘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 종목수 여전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에 지금 계속 쏠림 현상이 강하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또 그만큼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또는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세가 시작된 기업들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전략들까지 좀 잡아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에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지부진할까? 지금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 첫 번째 부담이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확대 가능성 언급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도 귀국 일정 미루고 관련된 이야기, 현상들 조금 더 본다라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런 부담감도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사실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쉰다, 뭐 주춤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반도체는 좀 봐야만 합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투심 위축 요인일까요?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고요. 예, 솔직히 이번에 미국이 수출했는데 제3자 우회 수출 쪽으로 대한 제재 대상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저희는 뭐 최혜국 대우나 이거 관점을 확대시키기에는 조금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건 그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고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 쪽에서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할 것이냐 이걸 봤었을 때 동력을 뭘 좀 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가격 매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추가로 기업들이 어떤 내용들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쪽에 IR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들이 확인돼야 그 다음에 좀 더 강화된 안심하고 더 산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차피 예견된 일이고 한번 쭉 올라왔고 실적 발표 삼성전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약간 정체된 구간 예견된 쪽이고 그러면 원래 여기서 시장이 좀 강했다고 하게 되면 소부장이 좀 움직일 뻔했는데 소부장은 일단 좀 이래저래 아직까지 못 가고 있고 그 주된 요인이 코스닥의 부진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표님. 소부장의 최근에 변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늘 장에서 기판 쪽은 정말 강하거든요. 여긴 반대죠.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기판 3대장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뭡니까? 메우는 것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한때 기판 되게 좋게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 많이 올라서 일단 좀 줄여야겠다. 줄였는데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 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솔직히 우리 뭐 기판 쪽에서 당연히 실적은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그만큼 어떤 업체들이 정가를 제대로 충분히 넘기지 못해서 금, 은, 동 다 올랐는데 제대로 넘기지 못해서 약간 마진이 축소가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쪽이 대표적인 게 십택일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 조금 자유로운 회사들은 뭐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 쪽은 조금 더 나은 분위기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잘 지지하고 돌아갔던 회사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아마 일단은 대덕전자 쪽이 조금 더 우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기판 업체 우리 회사만 그렇게 고생합니까? 아니 대만 업체들도 더 많이 더 크고 패키징 하느라고 코스 패키징 쪽에서 막 열심히 들어갔던 회사들은 다 단가도 높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그들은 넘길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전혀 이상 없어요. 지금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판가도 자유롭다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주가는 계속 공허행진이다.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그걸 보면서 또 후속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마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E 확대가 끌어낸다. 그러면은 적어진 마진지만 총 수익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자신 있게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체크한다고 봤을 때는 일단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판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비중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흐름들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실적 보고 대응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오후에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하나가 반도체 내에서 있죠. TSMC의 분기 실적이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그냥 월별 데이터가 아니라 분기 데이터 그러면서 컨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황 팀장님 변수가 될까요? 특히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뭐 수율에 대한 이야기 이나노 관련 그리고 미국 수익률 관련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라고 뉴스 확인되더라고요. 가장 키포인트로 영향을 받는 이야기 어디에 있다라고 일단은 마음에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마진율이 좀 중요하겠죠. 당연히 실적은 좋을 겁니다. 네. 네, 당연히 좋을 건데 과연 마진율, 그다음에 뭐 수율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아마 뭐 AI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주문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올해도 기대된다. 근데 아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도 계속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마진율들인데 이 컨센에 대해서 또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이 엄청나게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미국 빅테크 회사들의 반도체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게 선순환이 이어질 거라서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도 그런 부분에 다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특히나 올해 파운드리 쪽에서 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황들 또 소부장들 주가 따라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놓고 해석을 해야지 여기서 TSMC 실적 안 좋을 거니까 반도체 줄이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안은 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좀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TSMC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영향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 좀 해주셨습니다. 3시 우리 시간으로 예정돼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이쪽도 강해서요. 석유화학 쪽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대한유화 역시 장중 52조 신고가 행렬, 고강도 구조조정, 스페셜티 생산 전환 어느 쪽에 우린 더 메리트를 주면서 종목을 보는 게 맞을까요? 구조조정 그 키워드 안에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재무 건전성 회복 키워드로 지금 움직이는 걸까요? 볼자리인지 점검 부탁드려요. 네,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출발할 때 그때 막 부각받았던 게 K 스틸법. 네. 훔치는 거 아닙니다. 스틸. 예. 스틸 철강. 예. 철강법. 예. 이거 얘기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주문했던 내용들이 일단 정부 주도하에 끌고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못한다라는 쪽에서 나왔던 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 배출 줄이고 거기다가 또 고부가가치 제품 쪽으로 나가는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대한 변화를 꿈꿔 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또 똑같이 석유화학 쪽도 그런 통폐합과 함께 같이 정부가 이제 유도를 하는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동안에 많이 쳐졌던 가격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공급 과잉과 함께 정리가 되는 이게 약간 중국 지난번에 구조조정 모델과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죠. 그거를 유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시작해야 그때 기대감 말고 확정이 돼서 P가 안정적으로 갔을 때 이제 나머지 Q가 붙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Q가 붙기에는 조금 좀 애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실적 흐름들과 함께 석유화학 쪽에서 좀 챙겨야 될 쪽들은 제가 보기엔 타이어 같습니다. 타이어 쪽들은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대표적인 한국타이어엔테크였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면서 나왔던 변화를 봤을 때 납사가 낮고 거기다가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합성 고무 쪽에 들어오는 단계가 생각보다 낮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실적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타이어엔테크나 아니면 조금 확장시켜서 뭐 코오롱 인더 코드 만드는 회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만 보시는 게 일단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효성 TNC까지 타이어 쪽 움직이긴 하네요. 자, 석화 구조조정 중심으로 한 축 잡아봤고요. 그러면은 WTI의 다길다길 일일 변동성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정유로 좀 좁혀서 마지막 질문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특히 S-오일 쪽이 강합니다. 여기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데 정제 마진에 대한 키워드를 주목하면서 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낙관할 수는 없을까요? 뭐 지금은
신규 매수도 전혀 부담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베네수엘라의 통제로 인해서 유가가 안정적이 될 거다라는 걸로 더 이제 기대가 많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사실 뭐 석유화학이나 정유 이쪽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지는 않아요. 아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후순위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는 한데 조용히 넌지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적인, 난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접근하셔도 전혀 늦지 않은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들까지 전략들 고민 골고루 해봤습니다. 랭킹5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 황의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